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골도 많이 났지만 얘기거리도 많았었고 또 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FC 서울과 대구 FC의 K리그 1 6라운드 경기 집중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경기 내용은 서울이 홈 경기였지만 그렇게 좀 뭐 수월하게 가진 않았습니다. 나서는 두 팀의 선발 라인업들 한 팀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야장을 중심으로 서울이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무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대구입니다. 클래식한 4-4-2로 볼 수 있겠고요. 린가드 이번엔 김진수가 직접 쳤어요. 자,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리바운드의 기회를 활용했던 대구였습니다. 네, 정승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가져가면서 다리를 뻗어봤었거든요. 발로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네, 전반에 서울이 완전히 경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고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루카스 선수가 얻은 페널티킥을 링가드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갔죠. 네. 대구가 다시 왼쪽입니다. 링가드 패스 좋아요. 찬스! 찬스! 루카스가 넘어갔는데요. 자, 이거 이 상황도 페널티킥 물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요. 네, 이 상황도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네. VAR 보는군요. 자, 방금 전 루카스가 넘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공 빠져나왔고 판단은 페널티킥이네요. 네. 반칙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네, 제시 링가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링가드 슈팅! 제시 링가드가 전반전 막바지에 한 골을 얻어놓습니다. 자, 한번 타이밍 뺏어내고 인사이드로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하는 제시링가드예요. 대구가 후반에 이제 정재상 선수 대신 정치인 선수 투입하면서 빠른 변화를 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요시노 선수의 동점골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대구, 오른쪽에 서울입니다. 자, 루카스가 빠지고 지금 문서민이 투입이 됩니다. 대구의 교체는 정재상 대신에 정치인입니다. 네. 올려줍니다. 첫 번째 대구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요시노입니다. 자, 지금 박진영의 머리를 한번 스쳤던 것 같아요. 자, 박진영의 머리에 스친 이후에 뒤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자, 마지막으로 이 골이 성립이 될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시야방해 혹은 동선에 방해가 있었었나라는 것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골이 인정됐습니다. 이상 없었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후반 35분에는 정치인 선수가 거의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뒤집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네. 퀄리티션까지 등장하는 네. 대단한 경기였고요. 사실 그 사이에 박진영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인해 가지고 또 서울이 페널티킥 얻었단 말이죠. 그렇죠. 링가드가 두 골 넣을 수 있는 경기였죠. 팩트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예. 자, 카이오의 등 뒤로 흘렀어요. 문선민 들어가는데요. 문선민! 헤드볼 찬스! 어필 그리고 왼발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페널티킥. 자, 페널티킥입니다. 박진영인데요. 네, 자. 오늘 서울의 두 번째 페널티킥입니다. 두 번째 골을 노리게 되는 제시 링가드입니다. 두 번째 페널티킥 갑니다. 제시 링가드. 골 잘 맞았습니다. 링가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으로 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링가드의 머리를 지배한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서 네. 너무나도 구석을 노렸었던 링가드였는데 이것이 골 포스트를 때리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좀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전반에 페널티킥 성공할 때 링가드가 그 오승훈 선수한테 방향을 읽혔거든요. 넣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약간 그런 거라면은 다른 키커를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링가드 선수가 참 오승훈 선수를 의식한 탓인지 너무 이제 딱 붙여서 골대 쪽으로 붙여서 차려고 했던 게 골대를 때리면서 네. 정치인 선수의 역전골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 시간 끝날 때까지 대구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네. 경기가 그대로 끝날 뻔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뭐 수원을 거쳐서 서울에 당도한. 네. 저는 김기동 감독이 저런 부분에서 참 감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딱 역전 당하고 나서 윌리안 넣고 둑스 넣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거쳐가는 거 하지 않고
둑스 일단 뚝배기 노린다. 그리고 윌리안이 뭔가 샤바샤바에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정승원 선수의 문제의 적골 네. 장면이 둑스의 높이를 거쳐서 윌리안의 절묘한 기술로 이제 넘어오면서 정승원의 그림 같은 골까지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도 지금 갑작스럽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라운드에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시간은 7분이에요. 추가 시간 7분. 자 반대입니다. 반대. 자, 정승원! 들어갔어요. 정승원 올라갔고. 정승원의 골입니다. 정승원의 골입니다. 정승원이 대구를 향해서 골을 기록합니다. 자 정승원이 대단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정말 원더 발리골이고요. K리그에서 가장 큰 악연으로 뭉쳐있는 플러 정원상 정확히으로 바로 자 뛰어들어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선수를 지금 엉킵니다. 자 이거는 정승원 선수의 도발 세레머니가 좀 나왔거든요. 정승원이 골 넣고 나서 과거에 아데바요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친정팀의 서포터를 향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자 지금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나왔어요. 자 이러면 안 돼요. 정승원이 다른 팀도 아닌 대구를 향해서 골망을 흔들었었고요. 네. 있는 곳으로 달려오면서 세레머니를 했었고요. 지금 오승훈 골키퍼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슈팅이었던 거죠. 완전 원더골입니다. 지금 상황이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91분에 정승원 선수 골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골이 사실 결승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추가 시간에 동점골이고 홈팀이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 세레머니 같은 거 안 하고 웬만하면 공 가지고 하프라인 가가지고 다시 경기 재개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갑자기 정승원 선수가 동료들 마다하고 혼자 팬들하고 정반대인 방향으로 뛰어가서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과거 맨체스터 시티로 간 아데바요르가 네. 아스날을 상대로 골 넣고. 아스날 원정 팬들한테 거의 한 70m 그렇죠. 질주를 해서 가서 그 슬라이딩 세레머니까지. 네. 예. 정승원 선수는 아데바요를 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데바요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예. 그 김진수, 최준 선수가 과거에 이제 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따라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대로 연행을 했습니다. 네. 저게 아마 그 대구 팬들 있는 위치까지 한 15m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네. 체포에 성공을 했어요. 사진도 지금 체포조 사진이긴 한데. 네. 저게 만약에 저지를 못하고 정승원 선수가 대구 팬들 가까이까지 뭐 이제 골대 부분까지 가가지고 무슨 다른 다음 액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유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라도 날라왔겠죠. 네. 아데바요르처럼. 그때 아데바요르한테 날아온 것 중에서 엄청 독특한 게 있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뭐 저런 게 왜 날아와? 막 의자 그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그런 게 날아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피했고 사실은 저게 형욱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동점골이었기 때문에 빨리 경기를 재개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또 김진수, 최준 선수가 출동해서 데리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 선수들도 덩달아 흥분을 했는지 저때 살짝 그 양팀 선수들이 엉키고 설키는 지금 위에 있는 사진 저게 나오고 약간 대구 선수들이 평정심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정치인이 네. 개입했잖아요, 저 장면. 네. 그렇죠. 저는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치인 선수가 전날 대구 팬들한테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 평정심을 대구 선수들이 놓게 되면서 서울에게 또 카운터를 맞게 되고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네. 승점 1점을 지킬 수 있는 좀 영리한 경기 운영이 필요했다라고 경기 후에 박창현 감독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흥분하면서 문선민 선수에게 뒷공간을 털리게 되고 문선민 선수가 결국 역전 결승골. 네. 이제 서울이 역습을 하고 다시 정승원입니다. 기회가 자, 서울이 빨라요. 정승원 자, 나갑니다. 문선민이 있고요. 문선민이 있고요. 정승원의 자, 문선민 들어갔어. 문선민 상암에 번째탑이 올라갑니다. 자, 관제탑 셀레브레이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문선민이고요. 자, 관제탑 셀레브레이션을 자, 이거 보세요. 문선민 파고 들어가죠. 패스 타이밍 절묘했었고요. 깜깜한 마무리 문선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의 전개.
먼저 추가 시간. 양 팀의 표정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양 팀이 가지고 있는 허영을 하고 말았어요.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경기를 끝으로 서울과 대구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정승원 선수의 득점과 셀레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 서울과 대구 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네. 문선민 영입될 때 다들 우려했던 링가드 피리와 문선민의 관제탑을. 네. 링가드가 피리 불진 않지만 요즘에. 링가드는 네. 교체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없었지만 문선민 선수가 대신해서 본인 관제탑 이전에 빅맨 세레머니라고 풍차 돌리기. 그것까지 해주면서 완전히 대구 팬들을 멘붕으로 빠뜨리고 서울 팬들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줬습니다. 뭐 다들 뭐 뭔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정성원 선수가 그 대구에 있다가 나오는 과정이 사실 좀 지난했었고 또 뭐 좀 오해도 있었었고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경기 중에 표면적으로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끝나고 정승원 선수의 인터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가 큰 선수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정승원 선수가 사실은 일부 대구 팬들 고소도 했고 자신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한 대구 팬들을 고소도 했고 그 정도면은 저는 사실 싫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뭐 솔직하게 저는 인정해도 별렀던 거죠. 골 넣고 네. 바로 그렇게 갔다는 거는 예, 그거는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리 세레모니 할 때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정성원 선수가. 오히려 뭐 저 행위 때문에 약간 잠잠해질 것 같았던 대구와 정승원 사이의 악연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약이다. 그래 묻고 가자라는 분위기. 뭐 이날도 야유는 있긴 했거든요. 다음 대구 원정 때 정성원 나올까? 나와야죠. 뛰어야죠. 예. 5월 18일이거든요. 네. 원래는 5월 18일에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가 몰렸냐면은 포항과 강주의 대결에 좀, 그렇죠. 5월 18일인데다가 이것저것 해서 포커스가 몰릴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관심을 대구와 정승원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코리안 피구가 되겠네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이제 네. 깜푸는 가던. 뭐 3자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사실 서울과 대구도 구단 간의 어떤 감정도 한 대구가 이제 대팍이 생기고 규모가 좀 커지면서 존재했던 거는 일부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 예전부터 근데 교류가 많았던 사이예요. 뭐 이렇게 지도자나 네. 선수들도 많이 오가고. 근데 뭔가 불꽃이 튈 것 같기는 한데 불이 붙지는 않는 그런 양 팀의 상황이었는데 저는 정승원 선수가 이날 확실히 기름도 부어주고 아주 가스불까지 제대로 넣어주면서 이제 서울과 대구의 앞으로의 상황은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광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그 재밌다라는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 이게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아 그럼요. 예, 좀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그러니까 아데바요르 세레머니를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한국에서 야. 근데 저는 국산으로. 그래도 이게 정말 절묘하게 가까스로 선을 넘기 직전에 딱 멈췄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대구 팬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다. 와, 양 팀이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추가 취재를 좀 했는데 커뮤니티를 보니까 몇몇 대구 선수들이 저 경기 직후에 정승원 선수 SNS 언팔했다. 이런 지금 막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구 내부에 있는 관계자 선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어땠냐 경기 후에 라커룸에서 그랬더니 화가 난 건 사실이었다. 다들 화가 나 있었다. 근데 우리가 화난 게 두 가지다. 정승원 때문에 화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말려가지고 평정심을 놓치고 승점을 잃은 게 또 화가 났다. 그래서 좀 베테랑인 이용래 선수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나지. 플레인 코치. 네. 예. 가장 좋은 복수는 우리가 다음 경기에 승리하는 거다. 승리하고 우리는 대구 팬들에게 달려가자. 승리하고 나서.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아니냐. 내가 정신 차리자. 이래가지고 뭐 끝났다고 하고 뭐 일부 선수가 언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는데 어떤 선수 같은 경우 예전부터 언팔을 했던 선수도 있고요. 예. 뭐 저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경기 직후에 언팔한 선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약간 정승원 선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도 네. 약간 영향을 미친 골 셀레브레이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의 그 최준 선수와의 저 합동 체포 저 장면이 이 경기의 서사를 완성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덕분에 일이 더 번지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다면 정성원 선수가 굉장히 또 욕먹고 더 뻘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동점골이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 그것도 추가 시간 골인데. 정성원 선수는 김진수, 최준 선수하고 문선민 선수까지 불러서 따로 뭔가 함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덕분에 완벽해졌어. 형들 덕분에. 예. 야, 근데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이었고요. 아무튼 서울은 이 경기 뭐 승리를 하면서 리그 선두권 경쟁에 굉장히 계속 좀 다시 이어갈 수가 있게 됐고, 대구는 시즌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3연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 4경기 승리가 없는 상태에서 4경기 승점 1점이에요. 네, 그래서 박찬현 감독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승점이 좀 원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경기 막바지에 그 선수들이 평정심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역대급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어떤 팀에게 이게 좀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덕분에 5월 18일에 있을 대구 원정도 저는 무조건 가고 싶네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대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 하다는 거, 우리가 조항래 사장님이 온나 이러던데 온나 와봐라 다들 이러면서 아무튼 계속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